2024년 6월 27일입니다. 오늘 날이 고향은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아침에 이것저것 집 주변 좀 청소하고 또 오후에는 CBS 무슨 CBS가 하는 무슨 유튜브 채널 그런 거에 녹화하러 가야 되고, 뭐 중간에 당연히 이거 녹음한 데 바로 향동으로 이동해야죠. 내일은 이제 고흥 군청 강연을 오후에 갑니다. 강원도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야간 상주 경찰 없앤 농촌파출소 치안 공백 우려. 이렇게. 사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농촌 지역에 고령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없고 대신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경찰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범죄 격차라는 개념이죠.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감시의 눈이 느슨해지지만 아직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있고, 나이가 많으신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 독거 노인들, 이제 그래서 지나가는 떠돌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훔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대응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경찰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장윤선이라고 하는 뭐 정치 전문 기자, 뭐 집단에는 정치 전문 기자라고 무슨 뭐 지난 총선 전부터 뭐 이름 날리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최영일 KBS 라디오 최영일 진행자가 잠깐 쉬었던 때에 대신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경찰 일원의 지역적 편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강남 지역에 굳이 많은 경찰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거긴 민간으로 CCTV도 많고 경비 경호원도 많고 그랬더니 발끈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다. 지가 뭘 안다고. 사실 그런 어떤 전문성도 없는 기자라는 애들이 그냥 아주 얕은 지식으로 떠들어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생방 중이니까 이제 대거리는 못하고 그냥 마무리 졌는데, 전형적인 이 진보인 인내 하는 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약삭빠른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 예전에 오마이뉴스 때도 사실 팟캐스트 할 때도 장윤선 때문에 기분이 나빠갖고 실제로 이 팟캐스트를 엎은 적이 있죠. 뭐 본인은 모를 겁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그렇고, 뭐 기분 나쁘면은 뭐 얘기하세요, 장윤선 기자. 이걸 보지도 않을 테지만, 소위 말하는 이 배부른 자의 정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강남 좌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데 경찰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뭐 시해 같은 걸로 이제 뭐 농촌 지역에 이렇게 좀 뭘 사람이 많으면,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많으면은 눈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기동력이 빠르거나 아니면 거주형의, 아니 그러니까 진짜 거점형의 그런 치안시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기본적으로 CCTV라든가 아니면 자체의 범죄 대응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지역은 또 거기에 맞는 치안 대응력에 특화된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 숫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되고, 물론 적정 수준 이상의 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경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사하는 애들 정도, 그것도 거점 필요 없죠. 거기는 알아서 자체 경비원도 있고 자체 CCTV도 많고, 그리고 거기 실제로 이제 이 다른 형태의 보안 벽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민간 경비 시설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경찰력이라는 게 사실 일반 경찰력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무인점포의 이 논란이죠. 아니, 무인점포를 열어놓고 좀도둑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 일일이 다 경찰이 지켜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보안 취약을 이미 만들어 놓고, 야 문제가 생기면 경찰 니네들이 다 잡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즉 본인이 무인점포를 열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든 아니면 CCTV를 설치해 갖고 아니면 뭔가 거기서 이제 뭐 방송을 하든 자기가 기본적인 형태의 그 절도 방지는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조건 무엇인가 뭔가 되면은, 아니 무인 점포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갖고 자본이 있어서 자기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지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가 해야죠.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대응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경찰이 도와야죠. 경찰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범죄 대응력이 있고 또 돈을 목적으로 그걸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기본적으로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인점포가 박살이 나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건 경찰이 개입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이 민간 경비 아니면은 비상벨 아니면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업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어떤 운영 방식을. 개인 자영업자들이 문연 취식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경찰들 가서 지문 따고려서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법의 문제인 거예요. 즉 말하자면 무전 취식도 많고, 엊그제 보니까 개그맨 정준하가 음식점을 하는데 진짜 그냥 먹고 도망가는 놈이 얼마나 많냐, 막 그런 뭐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소상공인 업자들이 자체의 어떤 이 단체를 만들고 그래갖고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만들어 달라. 무전취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먹고 도망가거나 먹튀라거나 아니면 노쇼 같은 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보험을 가입하든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어떤 걸 하든,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이해관계 단체를 만들라고 해야죠. 아주 그냥 낮은 형태의 그 소상공인들은 그런 방식에 접근하고, 사실
대형 어떤 음식점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건 자체적으로 자본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또 보안 인력이라든가 노쇼 방지 장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평균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격차, 대응력에 따라서 개입하는 수준이라든가 대응 수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자, 강원도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물론 되게 편하죠. 뭘 편해? 가장 쉬운 거는 미리 줄여갖고 넓게 퍼져 있는 뭐 한 3개 파출소를 하나의 거점으로 하고 2개는 그냥 주간만 하고 나머지는 퇴근시키고 야간에는 신고받으면 출동하게. 여기서 그게 뭐 생각상으로는 되게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인원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일종의 포괄하는 그게 넓어지면은 당연히 격차가 생깁니다. 그 거점 중심으로 우선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즉 우선도가 중심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우선 떨어지죠.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드론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CCTV 그 감시 장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상벨을 한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기계의 어떤 치안 장비를 일단 같이 보급을 하고 인력을 줄이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농촌 지역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비상벨이거나 아니 뭐가 했을 때 차단하고 공간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다 CCTV를 다 촬영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 공간 내에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으로 전체를 촬영하거나 뭐 이렇게 일단 종합적인 어떤 대책 하에서 인력을 줄여야 되는 거지.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거점을 몰아. 주간만 하고 이렇게. 이런 그 수준 낮은 방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남이나 서초 같은 이런 데는 필요 없습니다. 경찰. 민간 경비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전문 수사라든가 전문화된 어떤 이 특화된 어떤 경찰 능력, 치안 범죄 수사라든가 이런 특화된 부분의 전문가들의 연합 집단 형태가 법 집행기구 돼야 되는 거지. 일반 경찰을 보이는 데서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어떤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치안 정책이라든가 범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가리가 없어요. 지금의 뭐 경찰 수뇌부 이런 애들은 대가리 뇌에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고 소위 정치 쪽에 이쪽의 애들도 기본적으로 없고 또 이런 치안 정책을 뭐 위반하는 그런 애들도 없지만 그런 걸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실 뭐 경찰대 치안 정책 연구소라고 얘기는 하지만 걔네들이 뭘 합니까? 대가리도 나쁜 새끼들이 거기만 있어갖고 뭐 만들어내는 것도 수준 낮은 정책들 리뷰나 외국 거나 베껴대고 진짜 뭐 이제 이 밥벌어지들 세금 벌어지들 이렇게 많은 거죠. 정확히 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정확한 중앙화된 어떤 연구소를 만들거나 그들의 권한을 주거나 치안 정책을 정확히 만들어갖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거나 이건 하는 것도 아니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해는 것도 아니야 되는 것도 아니야 뭘 정책을 만들어놨는데 검토도 안 해 그냥 돈만 써. 그리고 평가는 지들 다 같이 밥그릇 주둥이 처음 이런 놈들이랑 또 교수라 나부랭이들이 평가하고 좋다 박수치고 그거 또 국회에서 이런 회계에는 감사도 안 해. 해봤자 지들끼리 또 박수치고 말아. 그냥 세금 벌어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은 나아지지도 않고 더 오히려 나빠지고 능력은 더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어떤 눈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뭘 하냐면 친검찰, 친경찰 언론을 동원해서 작년 마약 사범을 27,611명 역대 최고를 잡았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했다. 내용은 이겁니다. 역대 최대 여러분. 재작년만 조금 감소했고 무분별하게 의료 불법 유통 범죄 급증하고 있고 떠들어. 니네들이 그 제대로 못해갖고 그 마약 범죄가 는 거 아니야? 도대체 마약 범죄가 왜 늘었고 뭐가 늘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는 것이 제대로 는 게 맞아? 객관적으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사건 처리한 게 다야.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백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쓰레기지. 이 검찰 이 그지 새끼들아. 이 경찰도 똑같은 놈들이죠. 우리나라의 이런 유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지들이 다 한 거 다 옳아요. 검증도 안 해봐. 그냥 자기들이 처리했으니까 지들 생각에는 이제 뭐 마약류 10대 20대가 늘고 막 무분별하게 마약류 처방이 늘어나고 불법이 늘어났어. 마약이 이렇게 압수가 되고 막 그러는데 검찰은 마약 범죄에 대응해 왔어. 힘든 열심히 했어. 막. 꼴값을 떠는 뭘 열심히 했어? 그 검증 받은 바가 있어? 비교해서 지들이 그냥 열심히 했으니 열심히 한 거야.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이것든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무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소리하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똑같습니다. 그때는 더 많아. 최대의 마약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막 큰일이야.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뭘 하자는 거예요? 예? 뭘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중에 터지면 대충 하다가 그냥 자기 친화적인 친검찰 친경찰 언론 동원해서 싹 숫자 좀 해고 발라버리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그냥 검사들 막 서로 이렇게 쌓아서 일하는 것처럼 그림질이나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 이게 참 제대로 된 어떤 치안 정책이나 아니면 이 치안에 대한 대책은 치열한 토론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검증을 통해서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는 거죠. 예. 자, 우리나라 불법 사채,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불법 사채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대부업체,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겠죠. 설립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200~300만 원짜리 등록증을 그냥 누구나 다 설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속도 하지 않아, 우리는. 근데 불과 20년 전에는 일본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엄격하게 대부업체를 등록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2000년대에 진짜 20년 전에는 자살, 납치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막 장기 팔고 막 날고 어디 이런 것처럼 죽음의 추심자나 20년 그런 거 20년 전에 이미 일본에도 널려진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일관되게 대부업체 설립을 못하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우리는 이런 거죠. 은행이 일단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아. 신용도 평가해. 그리고 은행은 사실 국민의 그 세금이 들어가서 구제 이런 거 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웬만한 4대, 5대 그 은행들이 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그런데도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재벌들이라든가 가진 놈들, 그리고 또 누구? 땅 투기하는 놈들. 땅 투기에서 걔네들한테 해서
땅 담보, 아파트 담보로 잘 빌려줘. 그거 아주 합법적으로 빌려줘. 그것도 아주 그냥 되게 멋있게 대통령이란 자들이나 이러면 이 정치인 놈들이 그걸 멋있게 포장해서 엄청나게 빌려줘. 근데 정작 소상공인들 진짜 그걸 통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경제를 돌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지 않아. 너무 인색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채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꺾고 생각하면 그런 사채시장을 못 설립하게 찌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대기업이라든가 땅 투기, 아파트 투기 중심의 이 돈 빌려주는 시장, 은행의 어떤 이런 그런 거 중심으로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불법 사채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나가든 뭐 신장을 파든 간을 파든 콩팥을 파든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경찰 애들이 아유 불법 사채 이렇게 해달라고 뭐 어디 뭐 팔 하나 잘라지지 않는 수사 안 해줘. 그리고 수사하는 애들도 그렇게 실력도 없고 꼴통들밖에 없어. 경찰 관심도 없어. 그냥 뭐 수사해달라고 하면 귀찮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자살해. 감당을 못해. 불법 추심 들어와도 감당을 못해요. 일가족 같이 자살하고. 시스템을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아파트 담보해갖고 그 아파트 이렇게 땅 투기, 아파트 투기 중심으로 돈 쳐버는 강남의 아파트 저거 다 때려 부수고, 소위 말하는 저렇게 불러서도 못하게 못 빌려주게 딱 막고, 실제로 돈 필요한 사람들 돈을 빌려주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이게 저만의 꿈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 꿈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범죄 얘기하면서 왜 한국의 자본주의를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한국의 자본주의가 개판이야. 보세요. 화성에서 1차 전지 돌아가신 분들 보세요. 다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 벌고 들어온 사람들 그냥 극악한 파견 근로인지 저게 불법 활정인지 그냥 저렇게 임금 쪽쪽 그냥 빼먹고, 진짜 가진 놈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꼬락서니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이익을 얻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2차 정도 그런 거 몇 개밖에 없죠. 그리고 다 사람 장사하는 것들. 나머지는 땅 투기, 아파트 투기, 건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형성하지 않고 건전한 자본주의 기업과 자본주의 시장, 이 주식시장을 육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주식 이민 다 가고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예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왜? 한국의 주식 믿지 않아요. 다 도둑놈들밖에 없어요. 내부자 거래하고 그래서 개미들은 뒤통수 맞고 눈탱이 맞기 대부분 그래요. 작전 세력 아닌 돈을 못 벌어요. 기관이나. 걔네들 정보가 빠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 이민 가는 거죠. 해외 주식으로. 그런다고 해서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건전한 자본시장, 즉 진짜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한테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걔네들한테는 그냥 걔네들이 사채 쓰는 거죠. 그럼 결국은 조폭들이나 불법 추심하는 그런 애들 살찌우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경찰 애들, 수사하는 애들이 수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정치권에서 불법 사채나 이런, 합법 사채든 불법 사채든 걔네들 불법적이니까 단속을 원하질 않아. 걔네들 단속하면 어차피 걔네들이 사라지면 돈을 누구한테 빌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찰 애들이 룰루랄라 놀면서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들이 득실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 처먹어요. 이게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의 경찰과 한국의 수사와 이 사기꾼과 범죄자들, 이 메커니즘입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되게 똑똑해서 그건 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은 가진 자들, 땅 투기해서 아파트 투기하는 놈들, 재벌 놈들, 아니면 힘 있는 놈들,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싫어. 어차피 뭐 이렇게 살다가 적당한 때, 한국 적당히 무너질 쯤 되기 전에 미국으로 튄다면요, 아니 캐나다로 튄다며, 그렇게 투자임이 많다며, 이미 거기 땅 사두고, 아니 아파트 그 저택 사두고 하는 놈들이 많다며, 한국이 무너지기 기다렸다가 그 튀려고 항공권 사두고, 여기서 빨대 빨동 쭉쭉쭉 빨아먹다가. 이게 나만 합니까? 이걸 나만 하는 사실입니까? 동아일보예요. 이게 단독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그렇게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꼴통 보수라고 하는 조중동의 동아일보가 사회면에 특집 기사로 낸 겁니다. 불법 사채 갚지 마라, 대법 판결, 사채 시장 쪼그라든 일본 하면서 불법 사채 못 막는 사회라고 대표적인 보수 신문 동아일보가 한국의 이 개판인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하는 얘기예요. 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볼 정도면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꼬라지를 하고도 한국에서 뭐라 합니까? 야, 누가 돈 쓰래? 사채 쓰래? 왜 불법 사채를 써? 왜 20대 이런 애들 그거 불려갖고 도박해? 왜 그래? 이거 안 하면 되지? 라고 채무자탄.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모으는 게 누구냐? 이거죠. 덫에 걸린 남자, 덫을 놓는 남자. 여러분, 제가 이런 날이 오네요. 동아일보의 이 사채 시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세요. 제가 동아일보를 추천하는 날이 오네요. 거긴 뭐 어제 제가 TV조선에 매주 출연하고 있지만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다 못해 진짜 텁텁합니다. 자, 보세요. 서울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신촌 100억 전세 사기 1년 전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 피해자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1년 전에 했는데 몇 달 전에 3개월 뒤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어요. 서대문 경찰서 놈들이. 관련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도 수사 의뢰했는데 또 혐의 없음 종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몇백억대가 터진 겁니다. 한 놈인데 세입자 94명 100억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이게 그럼 세입자 잘못입니까? 경찰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능력도 없어요. 이 수사할 능력도 없고 수사할 어떤 그 의지도 없어. 이런 놈들이 수사 이렇게 하니까 대충 하다가 불송치했어.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나 피해자들은 야, 이 새끼들아, 구청에서 1년 전에 수사 의뢰했잖아. 그때만 수사 제대로 했으면은 여기까지, 그때는 10억 20억에 막을 거를 지금 100억도 못 막는 거 아니냐.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진짜 누구 제 책입니다. 누가 진짜 범인입니까? 예? 이거 수사한 경찰놈 데려다가 그 수사 기록 한번 제대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 경찰이 그냥 최선을 다했어. 기록 공개 못해.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랄을 할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경찰에 대해서. 잘합니다. 니들보다 잘합니다. 경찰을. 예? 이따위로 경찰을 운영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